안녕하세요, 셀링퀸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구매 대행을 배울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계획대로라면 오늘부터 수업을 하고 또 브이로그도 찍고 잘 나가는 서과장님 만난 썰도 좀 풀려고 했는데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아쉽지만 구매 대행 배우는 영상은 다음 주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위탁 판매를 하다가 이미지 도용으로 내용 증명을 받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참 일이 많았는데요. 덕분에 에피소드 부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자, 국내에 여러 위탁 사이트들이 있죠. 도매매, 온채널, 도매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한 4개 정도 사이트들을 이용하면서 위탁 판매를 했는데요. 같은 제품을 여러 사이트에서 비교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싼 제품을 올렸죠. 사입은 할 줄 몰랐지만 나름 열심히 위탁 판매 가격 비교를 해가며 쇼핑몰을 운영했습니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통 도매 사이트에 올라온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들은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간혹 본인들이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입점을 해 있는 경우엔 상단에 이미지 불어라고 좀 쓰여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상품을 올리기 전에 주의해서 보고 가능하면 썸네일도 바꾸고 가공을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위탁 사이트 상세 페이지에 아무런 주의 표시 없이 그냥 사진 2장 떨렁 올려놓고 자기 물건 올린 사람들한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단체로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이미 도매 사이트에선 이미지를 내려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네가 먼저 전화를 합니다. 내용 증명 받으셨냐? 합의를 하자면서 말이죠. 제가 당시 지방 근무 중이었고 혼자 관사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으로 보낸 내용 증명을 저는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탈의실 안에서 화장실 안에서 통화를 하며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열받아서요. 왜냐면 이미 저는 위탁 판매로 1년은 하고 있었지만 한계를 느끼고 있었고 이종구 대표님 강의를 들으며 해외 소싱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쇼핑몰은 손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공들인 게 아까워서 상품을 내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팔리면 그냥 땡큐 하고 주문을 넣고 용돈벌이 정도만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런 와중에 내용 증명을 보낸 상품은 주문이 들어온 적도 없는 제품이어서 그런 걸 올렸는지도 저는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재권이나 내용 증명 또는 고소 이런 말들을 유튜브에서 들어는 봤지만 막상 전화를 받고 보니 많이 당황했습니다. 누구나 초보 때는 그렇겠죠. 직장에서 전화를 받으니까 더 당황했고 또 함부로 끊을 수도 없고 돈도 못 버는데 이런 쓰레기 같은 전화를 받고 있자니 제 상황이 너무 한심스러워서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일부러 온 것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통화를 하면서 슬쩍슬쩍 힌트를 줍니다. 저도 이렇게 통화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울면서 하소연도 하시고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합의금 깎아드리기도 하고 그냥 끊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러는 거예요. 딱 봐도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더 울었죠. 내 인생 못 갔다 너무 힘들다 블라블라 어쩌고 저쩌고 속으로는 얼른 끊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버티다 끊더라고요. 그렇다고 기분이 확 좋아지진 않았는데 일단 돈은 안 뺏겼으니까요. 관사로 돌아가서 인터넷을 막 뒤지고 또 쇼핑몰 하는 친구랑 통화를 하며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저녁에 맥주 마시며 또 혼자 열받고 울고 난리도 아니었죠. 친구와 대책회의를 하며 낸 결론은 내용 증명 자체로는 효력이 없으니 다시 전화가 오거나 진짜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날라오는지 기다려보자였습니다. 다행히 연락이 없어서 잊고 지냈는데 6개월이 넘어서 어느 날 노원 경찰서라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번 그 상품으로 고소장이 접수됐는데 너희 집이 송파이니 주민번호 앞자리를 알려주면 송파경찰서로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뭔가 쎄하죠. 이때도 이것도 또 전화했네 하면서 열은 일단 받았는데 처음은 아니라서 당황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침착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노원경찰서도 상관없는데 근데 옮겨주신다니 편하긴 하겠네요.
근데 저 혼자 결정할 순 없어서 좀 알아보고 전화 드릴게요. 전화하시는 분 성함이랑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랬더니 무슨 경위라며 전화번호랑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아는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드렸더니 송파로 옮겨주겠다는 건 절차상 맞기는 하대요. 그리고 주민번호 앞자리만 알려드린다고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 그냥 알려줘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다시 받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노원경찰서 전화번호를 조회를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연결은 잘 안 됐습니다. 잠시 뒤에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검찰에 아는 사람 있다면서요? 알아보셨어요? 뭐라 그러던가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검찰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좀 찜찜하긴 했지만 주민번호 앞자리를 알려주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제 사연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만약 여러분 중에 초보셀러가 있으시다면 처음엔 저처럼 당연히 당황스럽고 겁이 나시겠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시면 힌트가 있을 거예요. 힌트를 얻으셨다면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드리겠다며 우선 대화를 마무리해보세요. 이렇게 시간을 벌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다려보자고요. 저처럼 아무 연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황해서 조급한 마음에 먼저 합의금 얘기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용 증명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거 이제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더구나 저처럼 상품 판매가 전혀 없었다면 이익 본 게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도매 사이트를 통해 위탁 판매 시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지 사용이 가능한지 꼼꼼히 확인하는 겁니다. 이미지를 사용하시더라도 썸네일이나 GIF 등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세 페이지를 가공하는 것이 제품 판매에도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셀링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